베이스는 거의 수투 내용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좀 간단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나가나? 뒤로 가고 싶은데 잠깐만요.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이거 미적분 노트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도함수의 활용을 굳이 두 파트로 나눠보자면 도함수의 활용 1과 2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2에서 좀 유추해서 가볼게. 수2에서는 도함수 활용 1, 2, 3가 있었거든. 1, 2, 3가 있었는데 1에서는 뭐 배웠었냐면 수2 기준. 수2 기준으로는 도함수 활용 1에서는 잠깐만 펜이 조금 도함수 활용 1에서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었고, 도함수 활용 2에서는 뭐 배웠었지? 수2에서 함수의 증가 감소 따지는 거. 함수의 증가 감소 따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뭐까지? 극대 극소라는 개념까지 갔었죠.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 상태로 바뀌거나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 상태로 바뀌는 요점이 극대점, 요점이 극소점, 극대의 함수값을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배우는 것까지.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3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함수 활용 3에서는 뭘 배웠냐면 속도, 가속도, 위치가 배웠어야 되는데 위치, 속도, 가속도 배웠었는데 우리 선택 미적분 있죠? 요 미적분 단원에서는 요거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접선의 방정식이랑 함수의 증가까지를 도함수 활용 1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보통 2에서는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플러스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까지 볼 건데 보통 구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수능 특강에서는 잠깐만 아까 수능 특강에서 보니까 도함수의 활용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데? 아니 확통인데? 미안합니다. 아니 너 원투로 안 나눠놨네 심지어. 그럼 이걸 오늘 좀 할 게 많겠는데?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줘야겠다. 극대 극소 배우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서 활용, 방정식 활용, 속도가 속도까지 다 하는구나 한 번에. 오케이. 한번 쭉 복습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적분에서 일단 뭐부터 배워야 된다?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거니?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를 예시로 들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가지 상황은 첫 번째 상황,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접선의 기울기를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는 유형이 있었고, 얘는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어라. 이렇게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지. 수학 2 때 미적분도 똑같은데 다만 함수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럴 뿐인 거거든. 미분법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할 뿐이야. 자, 그래서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은 곡선 위에 한 점을 주겠죠. 예를 들어서 a, fa 에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니? y는 기울기는 f'a지. 미분계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그걸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보여주지. 그래서 얘는 a, fa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거 구할 때는 기울기가 f'a고 얘가 a, fa를 지난다 라고 해서 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뭐 m이라고 줬어. 혹은 곡선 밖에 한 점, 예를 들어서 뭐 a, b에서 뭔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돼. 접점을 아냐 모르냐. 얘 같은 경우는 접점을 바로 준 거나 다름없지.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니까 접점을 준 경우거든. 얘 둘은 접점을 안 준 경우죠. 그러니까
접점을 안 줬을 땐 이렇게 얘는 접점을 그러면은 세팅하고 풀면 돼. 접점을 t, ft 라고 세팅을 해놓고 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접점이 t, ft라고 가정하면은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f''t 얘가 t, ft를 지날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는 이걸 만족시키는 t만 구하면 끝나죠. t를 어떻게 구할 거야? 2번 케이스, 만약 접선의 기울기를 준 케이스면은 f't가 m이 되게 되는 t를 구하면 되지.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는 얘가 m이 되는 t를 구해준 다음에 t 여기다 다 대입해주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만약 요 케이스면 요 접선의 방식이 결국 뭘 지나야 돼? a, b를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x에 a 넣고 y에 b를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하겠다라는 뭔가 t에 관련된 방정식 풀어줘서 t 값 구해주면은 얘 구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접선의 방식 다 똑같아요. 다만 이게 수투 거 복습한 건데 미적분에서는 뭐가 조금 다르냐라고 하면, 미적분에서는 너희가 이 f'A 구하는 거 있지, 아니면 뭐 이런 f'T 구하는 거 있지. 이게 예를 들어서 함수가 y는 fx라고 주어질 수 있는데, 아니면 이 함수 관련된 놈이 이런 식으로 안 주어지고 음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거든. 뭐 fx, y는 0 이런 식으로 음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dy dx가 되는 거야. 언제?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를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매개변수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희가 dy dt를 dx dt로 나눠준 요거 구해준 다음에 x에다가 t를 넣으면 되겠지. 아니다, t에다가 뭐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던가, 이 미분 계수를 구해주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해졌다 뿐이야. 나머지는 똑같은 원리로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접세 방식 구하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하나씩만 풀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풀어보고 싶다. 자, 어떤 0,a라는 점, 그리고 0,2a라는 점이 있대.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안 그려봐도 상관없긴 한데, 0,a가 있고 a1, 0,a2가 있대. 0,2a가 있대. 여기서 y는 lnx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y는 lnx에 근 접점이 있을 텐데 조금 과장해서 그려야겠다.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해보면은, 접점이 A1에서 그은 거는 B1, 여기서 접점은 B2 뭐 이런 식으로 두자는 거잖아 지금. 이때 이 B2의 x좌표가 B1의 x좌표의 2배가 된대. 그럼 나는 요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뭐 해보는 거라고? 접점을 알아볼라 지금. 얘는 1, 2, 3번 케이스 중에 몇 번 케이스니? 재민아 몇 번 케이스일까? 준서도 피곤하면은 재민이 옆자리 가서 들을까? 사이좋게. 세연아 몇 번 케이스야 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건데 몇 번째 케이스지? 세 번째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잖아. 곡선 위의 점에서 바로 구해버리는 게 첫 번째 케이스, 기울기를 주는 게 두 번째 케이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게 세 번째 케이스. 똑같아요 수트랑. 다만 조금 더 이제 로그 함수도 미분을 해야 되고 이럴 뿐인 건데, 자 그럼 B1에서의 뭐랄까 이 접점의 좌표를 한번 세팅해보자. 얘에서의 접점의 좌표를,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의 좌표 세팅하고 푸는 거지. 뭐라고 줄까? 얘를 B, LNB라고 놔볼까? 이 접점을.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식 바로 구할 수 있지. 접선의 방식 어떻게 돼? y는 lnx 미분해주면 x분의 1이지. 이제 이런 걸 미분할 수가 있게 됐잖아. 근데 b를 넣을 거니까 b분의 1에 x-b 더하기 lnb일 텐데 얘가 뭘 지나야 된다고? 0,a를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i는 x에 0, y에 a를 넣을 때 성립을 하겠구나 해서 b 값을 한번 구해볼 거고, 두 번째 얘도 요 점은 c,lnc라고 줄게. 아니다, 이렇게 둘까 얘는? 이 B2의 x좌표는 B1의 x좌표의 2배래지 지금? 2배? 그러면 얘는 그냥 2b, ln 2b라고 둡시다. 여기서 접선의 방식 구해보면 y는
2b분의 1에 x 마이너스 2b 더하기 ln 2b가 되겠지.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 0,2a를 지나지. 그러면은 a, b에 관련된 식 하나, a, b에 관련된 식 하나, 미수 두 개씩 두 개 나왔지? 두 개 연립해주면 a랑 b 다 구할 수 있겠다. 연립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연립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일단 요식 정리해보면, 이 빨간색 식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요식 정리해보면 좀 좁은데? 요식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ln b고, 요식 정리해보면 잘 보이니? 2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ln 2b거든? 아이고. 그러면 아래의 수 2를 빼볼까?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날라가고 ln 2가 되지? 아, a는 ln 2였네. 끝.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이해되니? b를 구하라고 했어도 구할 수 있어요. a에 ln 2 넣은 다음 b 구해주면 되지? b는 몇이 됐겠니? 2가 되겠지. 2 맞나? 그치? ln 2 더하기 1이니까 ln b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다. 접사의 방식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를 볼 건데, 함수의 증가 감소도 똑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볼 두 번째가 오늘 함수의 증가 감소를 볼 겁니다. 자, 도함수, 미분계수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 포인트에서의 함수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를 미분을 해. f'x를 구했다? 근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야? 그럼 얘가 지금 증가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다? 얘가 감소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뭘 구해볼 수 있는 거야? 얘의 이 부호를 가지고 내가 fx의 증가, 감소 상태를 알아낼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함수에 뭘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프 개형 자체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가 그 다음번에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겠지. 부등식이나 함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뭐 이게 다긴 한데, 증가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면은 뭐 그게 극대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은 극소인데, 조금 더 나가보자면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있지, 함수가 이제 많이 복잡해질 거야. 수학 2에서는 너희가 끽 해봤자 1, 2, 3, 4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웠거든, 다항함수만. 지금부터는 막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막 곱해져 있고, 막 섞여있고, 나눠져 있고, 삼각함수 막 섞여져 있고 이래. 엄청나게 듣도 보도 못한 함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거든.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일단 당연히 f'x, 일단 이것부터 해라. 얘들아, 다항함수는 수투랑은 조금 다른 이유가, 원래 다항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f'x, 자,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f'x 부호 조사에서 뭐 하면 돼? 그냥 바로 fx 그리면 됐었지. 이게 끝이었는데, 이게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연소이고 미분이 가능해버리지. 완전 깔끔하단 말이야.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돼, 그냥 애초에. 정의역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런 게 나온다. fx가 뭐 x분의 ln x, 아니면 뭐 x제곱분의 뭐 sin x,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너희가 그려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진수 조건도 생각해야 되지. 로그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x가 0보다 큰 데서만 정의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거는 그릴 필요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일단 정의역부터, 내가 어디에서 그려야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x가 0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x가 0 빼고는 그릴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역부터, 내가 어디에 그릴 수 있는지부터 판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되는 조건이 첫 번째, fx의 정의역을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나 어디서 그려야지? 라는 것부터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역에서의 f'x의 부호를 조사해 주시고,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너희가 두 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 있지. 얘는 얘의 부호를 조사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거든. 근데 얘는 웬만하면은 안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까지 해서 조사해서 막 중간표 그려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계도 함수 부호 조사하면 뭐가 나오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이 두 번 미분한 이 f2'x 있지?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면은 아래로 볼록인 거고 마이너스면은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이것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는 건 좀 TMI고 너무 투머치야. 이것까지는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그래도 해줄 사람은 해주면 좀 더 완벽하게 그려지긴 해. 마지막으로 이거 이용해서 fx 그리는 건데, 이 그릴 때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해줘야 되는 과정이, 너희가 방금 정역 조사해줬지. 예를 들어서 얘가 정역을 조사해봤더니 0 빼고 다야. 그럼 x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갔을 때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역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역의 뭐랄까 양 끝으로 헷갈리네. 정역의 양 끝 부분에 극한값까지 고려해서 그려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그린다라고 하면 얘는 x가 0이 아닌 데서는 그릴 수가 있지. 분모만 0이 아니면 되지. 정의역이. 그러면 얘는 0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x가 0인 부분이잖아. 여기서만 지금 정의가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막 증가 감소 막 조사하겠지? f'x로 막 여기선 증가하고 여기선 막, 자 이렇게 볼까? 여기선 뭐 감소하다가 뭐 증가하다가 막 이렇게 된대. 막 f'x가 막 감소하다가 증가한대. 그래도 감소하다가 증가한대, 막 이런 식으로. 얘를 기점으로. 그럼 뭐까지 조사해봐야 되냐면, 그럼 얘는 0보다 조금 큰 곳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한대로 발산해, 이렇게. 그리고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얘가 끝까지 발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은 구해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있을 수도 있거든. x축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어. 그냥 그러니까 끝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끝 처리까지 해줘야 돼.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 얘 같은 경우도 증가는 하긴 하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얘도 감소를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떤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 조사해줘야 된다. 0보다 조금 작은 데서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얘 정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 정역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랑 0부터 무한대까지가 얘 정역이지. 지금 0 빼고 다니까. 그러면 너희가 뭘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극한값, 0보다 조금 작을 때에서의 극한값, 0보다 조금 클 때에서의 극한값, 무한대에서의 극한값까지는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추가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정역 조사해주시고, 정역을 조사해줬으면 정역의 양 끝부분의 극한값까지 고려해서 그리면 돼. 딱 두 개만 추가됐어요. 말은 좀 길었는데 이해되니?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나만 풀어볼게. 증가감소 이용한 거. 극대극소 같은 건 똑같이 구하면 돼요. 변곡점. 이거 안 하긴 했는데, 얘들 변곡점. 아까 f2'x 이거 했잖아. f2'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지. 왜 그러냐면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점 변곡점,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점 변곡점. 변곡점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f2'x가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조사해줘야 돼. 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했을 때는 굳이 그릴 필요는 없다. 정확하게 그릴 거면 해도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거 한 문제 풀어볼까? 너네가 수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문제, 이런 분수함수에 대한 것도 이제 막 구해보라고 하는 거지. 얘가 x는 1에서 극대고, 지금 서로 다른 두 극값을 갖는데, 그럼 일단 극대 극소 나왔기 때문에 미분해봐야겠지. f'x, 얘 증가 감소를 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f'x 구해보면은 몫의 미분법이죠. 얘의 제곱 분해, 그 다음에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잘못했다. 앞에 거 헷갈리는데,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지. 얘들아, 나 미분 왜 했지? 증가감소 보려고. 증가감소는 이 도함수에 뭐만 보면 돼?
부호만 보면 되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보면 되지. 근데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냥 무조건 양수니까 얘는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러니까 위에 것만 보면 돼. 지금 위에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식이 좀 정리 좀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지금.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a라는 뭔가 이차함수인데 그치? 얘가 1에서는 극대라고 하니까 얘가 뭔가 1을 기점으로는 요 2차 방식이 지금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든 간에 얘가 1에서 극대가 되려면은 여기가 2였어겠지. 만약에 a가 음수인 케이스였다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테니까 그래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뀌니까 여기서 극대가 나오겠지. 그리고 만약에 a가 양수였잖아. 그럼 여기가 1이었어야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려면 이해되니?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극값을 간다고 보니까 하나의 극값이 더 있긴 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8이다. 일단 얘는 요 2차식은 1 넣었을 때 0 되긴 해야 되지. 1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0이네 그냥. b가 0이네요. b는 0이었네. 그럼 얘는 0이고 주어져 있는 식이 마이너스 a에 x제곱 빼기 1이 되니까 나머지 한근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요거였겠구나. a가 양수라는 것도 알게 됐겠다. 그치? 자 이제 끝났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극대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극소값 1을 넣었을 때가 극소값이 되는 거지. 이 fx에다가 1 넣으면 얼마? b는 0이고 지금 1 넣으면은 2분의 a랑 극값 q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텐데 얘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하면은 2분의 a 제곱이 8이 되는 거죠 지금. 따라서 a는 뿔마 4인데 a가 양수였다는 거 내가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아니겠지. 플러스 4가 정답이 되겠지. 승모 괜찮니? 이해되니? 딴 생각했지? 맞지? 세레머니 생각했지? 집중합시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 해주고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랑 얘들아 최대 최소 말 안 하긴 했는데 최대 최소는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려 놓은 다음에 주어져 있는 구간에서 양 끝값이랑 극대극소 있으면 그거 4개 비교해서 풀어보면 되지.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그래프 바로 그려봅시다. 도함수 활용을 수능 특강 이렇게 하나에 다 몰아넣어놔가지고 조금 하드하긴 한데 다 해봅시다 오늘. 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y는 fx랑 y는 a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은 함수적으로 해석해봐야겠지. 왜냐면은 fx랑 a랑 만나게 되는 방정식으로 풀라고 하면은 x ln ax의 제곱이랑 a랑 같다라고 해서 풀 텐데 이거 풀 수가 없잖아.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그려보려면 뭐 해야 된다? 일단 정의역부터 조사하랬지. 자, 얘 진수조건 로그가 쓰였기 때문에 진수조건 ax가 0보다는 커야 돼. ax가 0보다는 커야 되는데 양의 상수 a이기 때문에 a 약분해줘도 되죠. x는 0보다 큰 데서만 내가 조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해서 부호 조사해야겠지. f'x 구해보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 되겠죠. 해주면 얘랑 얘는 날라갈 거고 얘가 뭐가 되냐면 ln ax로 묶어주면 ln ax 곱하기 ln ax 더하기 2가 돼서 어떻게 해줄까? a는 양수니까 지금 ln ax를 잠깐 t라고 치환해볼게. 조금 헷갈리니까. 그럼 얘는 t축이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랑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 f'x가 이해되니? 지금 ln ax면 t라고 났어. 그러면은
x가 증가 ln ax라는 건 증가함수지 지금. x가 증가하면 t도 증가하지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t로 놓고 보려고 일단. 지금 이 t는 당연히 얘는 ln ax긴 해. 그러니까 ln ax 기준으로는 ln a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준으로 극대값이 나오는 거고 0일 때를 기준으로는 극소값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고. 이제 부호까지 조사했지? 이제 그리면 돼요. 자, 그려볼 건데 여기다 그릴게 위에다가. 그럼 얘는 x 기준으로 좀 봐볼까? x 기준으로 좀 봐주면 x가 0은 될 수가 없어요. 0보다 큰 데서만 내 정의가 되는데 ln ax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는 얼마야? a2 제곱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a2 제곱분의 1. 왜냐면 ln ax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는 ax가 2의 마이너스 2승이고 a 넘겨주면 이렇게. 그 전까지는 f'x 기준으로는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인 건데 ln ax가 이번엔 0이 되도록 하는 x는 얼마? a분의 1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맞지? 이제 fx 그리면 되겠다. 이거 가지고 내가 fx를 그릴 건데 fx 어떻게 그린다? 그려봐야지. 자, 그릴 때 뭐까지 생각해버렸지? 양 구간 끝까지 한번 생각해버렸지. 자, fx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x 일단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까? 무한대로 보내보면 어떻게 돼? 얘는 계속 무한대로 커지지.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무한대로, x도 무한대로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제곱이니까 엄청 무한대지.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가면은 fx는 무한대로 치솟을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0보다 조금 큰 것으로, 얘를 x를 0보다 조금 큰 것으로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얘는 0이 되고, 그치? x가 0보다 조금 큰 것을 0으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될까? 0으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근데 여기 나와 있네. fx가 0보다 큰 것에서 갈 때 0으로 간다고 나와 있네. 0으로 가는 게 맞거든? 왜 이렇게 0 곱하기 무한대로 헷갈릴 땐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은 로다 삼지로 기억하면 된다.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로 갈수록 영향이 더 커. 얘는 다항함수 곱하기 로그함수지. 이 다항함수의 영향이 더 큽니다. 얘를 따라간다 보면 돼. 그럼 0으로 갑니다. 아셨나요? 그럼 그려봅시다. 얘는 자, fx가 증가하다가 뭐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뭔가 여기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위로 치솟는 거겠지?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극대값이 얼마일까? 이 점을 x에 a2 제곱 넣어보면은 fx가 지금 x 곱하기 ln ax의 제곱인 거잖아. 여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a2 제곱 넣어보면 a2 제곱분의 4가 되거든. 얘가 극대값이. 극소값은 x에다 a분의 1 넣으면 되지. 그럼 얘는 0이 되네.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같겠다. x에다가 a분의 1 넣으면 함수값도 0이 되니까. 그럼 얘랑 이제 나 뭐 하는 거야? 얘랑 y는 a라는 요 놈이랑 교점을 봐야 되지. 교점이 몇 개 되는? 교점이 2개 되는 놈 찾을 겁니다. 교점이 2개 되는 놈. 그럼 얘 옮겨볼까? 교점 지금 없죠? 1개 생겼다가 그 다음부터는 3개 이때 딱 2개가 되지. 그 다음부터는 1개지. a가 몇이 되면 되겠구나. 이 a라는 놈이 a 2제곱분의 4 극대값이랑 똑같으면 되겠다. 즉 a제곱이 2제곱분의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뿔마 2분의 2인데
우리가 원하는 a는 양의 상수기 때문에 2분의 2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2. 어렵죠? 그래프 그리는 게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기억해. 좀 복잡한데 근데 지금 애들 여기서 너희가 오목볼록까지 조사할 여유가 있니? 2'x까지는 하지마.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근데 변곡점을 찾으라고 하면 그건 해야 돼. 근데 그냥 함수 그래프 그려서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서 풀면 될 것 같으면 대충 오목볼록은 너희가 알아서 대충 하세요. 그러니까 구간의 양끝값 일단 정역 조사. 구간의 양끝값이 있지 그럼. 구간의 양끝값의 극한값도 일단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f'x만 구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알고 그래프 그냥 그린 다음에 비교하면 되는 문제. 똑같아요 아무래도. 괜찮니? 이런 식으로 이 함수 그래프로 해석해서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풀어볼 수 있는 거지.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방정식 ln 절대값 x 빼기 2가 x분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은 m이고 정수 k 좀 어려워 보인다 벌써. 일단 자 나 조건 읽기 전에 요 방정식 풀 건데 어차피 나 방정식 풀 건데 이거를 식으로만 풀 순 없어 절대. 지금 ln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커야 되지. 즉 x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게 정의역이야 지금. x가 0만 아니면 되니까 양변에 x를 곱해볼게. x ln 절대값 x 빼기 2는 2x는 k 이거 풀면 되지. 그럼 나는 뭐 할 거냐면 y는 요 그래프 그려서 얘랑 y는 k 그려서 이 두 함수를 비교할 거야. 나는 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래서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비교하려고 아까처럼. 괜찮니? 해서 얘 먼저 그려보려고 얘 뭐 해봐야 돼? 정역은 조사해놨고 미분해봐야겠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y'은 얘 먼저 미분 그 다음 얘 그대로 더하기 얘 그대로 제 미분해주면 절대값 x분의 1 얘들아 그 ln 절대값 x라는 거는 얘는 이렇게 되지. x가 0보다 클 때는 ln 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ln 마이너스 x잖아.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 되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성미분까지 해주니까 얘도 x분의 1이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ln 절대값 x는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이에요. x가 0보다 크든 작든. 이해되니? 재미 이해 안 됐다 솔직히. 그치? 이해됐니? 오케이. 한번 넣어봤고 자 그럼 얘 날라가고 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즉 미분해준 게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한 놈은 ln 절대값 x 빼기 1이거든. 그러면 요 놈은 부호 조사해 줍시다. f'x라는 놈은 ln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죠? ln 절대값 x는 ln x가 이렇게 생겼죠 원래. ln 절대값 x는 얘가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 거지. 얘랑 1이랑 어디서 만나? 2 마이너스 2 여기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0은 아니어야 되는데 0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데 없고 얘가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음수입니다. x라고 할까? f'x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는 얘가 다시 플러스 얘도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0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요. 또 정의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f'x 부호 조사해 준 거고 이제 fx 그려보면 되겠지? 이걸 토대로 fx를 한번 그려봅시다. fx를 그려보면은 얘가 0에서만 정의가 안 되잖아. 근데 0에서의 극한값을 줬네. 얘는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야? 0이지. 얘도 0으로 가니까 0입니다. 0에서는 극한값이 0이니까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되겠지. 뻥. 0으로 가는데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라고 했을 때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되는 건데 얘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니?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아니다. x로 묶어주면 ln 절대값 x 빼기 2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지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나 뭔 말하는지 모르겠니? 너무 빠른가? 내가 지금 요 그래프 그려보겠지. 요 그래프 x 왜냐면 주어져 있는 정의역이 0 빼고잖아. 그러니까 0으로 갈 때 극한값도 구해봐야겠지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도 구해서 그려야 되겠지 내가 지금.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니? 얘는 지금 x로 묶어주면 x 곱하기 ln x 빼기 2잖아. 요 함수를 내가 그리고 싶은 건데 지금 요 놈이 y는 x로 묶어주면 ln 절대값 x 빼기 2잖아. x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지? 얘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인 거지.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지. 얘는 어떻게 간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다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 x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얘는 절대값이니까 얘는 다시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지. 이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함수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데 이 극대값 극소값도 한번 찍어볼까? 2 넣었을 때는 얼마? 2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 극소값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2 이렇게 극대 극소값. 얘랑 내가 뭘 비교해 보겠다는 거야? y는 k 라는 놈이랑 비교해 보겠다는 거지. 얘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거 할 건데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나?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란 거 뭔 소리야? 그냥 양의 실근이 하나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 말이 좀 이상하다 그치? 한 개면 그냥 양의 실근이 하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지? 어쨌든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얘도 말이 좀 이상하게 하네? 왜 이러지? 마이너스 1이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 넣으면 2거든? 마이너스 1 넣으면 2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실근의 개수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냐? 얘를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양의 실근도 하나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뭐 양의 실근이 이러면 여기 있으면 양의 실근이 두 개지 지금. 여기 두 개지. 그러니까 양의 실근이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한 개 됐다가 계속 한 개지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한 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이 두 개가 생기잖아. 그럼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겠지. 이렇게. 이해되니?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러면은 이 K가 0보다는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2보다는 작아야 돼. K가 그러니까 요 라인보다는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되고 요 라인보다는 아래에 있어야겠지. 왜 이래? 요 라인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즉 이 K라는 놈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데 있어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네. 이해돼? 이 K가 여기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실근의 개수가 딱 두 개가 돼버리지. 얘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이 딱 하나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보다는 또 위에 있어야 되는 거. 같아도 되지 얘는. 이래도 양의 실근이 딱 하나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실근의 개수도 딱 하나고. 끝. 실수 K의 최소값은 0이죠 그럼. M은 0. 그럼 0이네? M이 0이니까 N은 두 개긴 합니다. 두 개. N은 2. 0, 1 두 개 있지 정수. 정답이 0이야? 틀렸는데? 뭐지? 어이? 왜?
잠깐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실근의 개수가 1개. K 범위 어떻게 나왔지? 내가 이거 간과했네 얘들아. 이 K, Y는 K 있지? 아이고. 얘가 여기 써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라인이 정확히 2여도 되네. 그치? 정확히 마이너스 2여도 되네.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는구나. 그치? 얘여도 여기 써도 어때? 여기 써도 이 양의 식은 하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식은 하나. 아니 얘가 여기 써도 양의 식은 하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식은 하나. 이걸 내가 간과했다. K가 여 범위여도 되고 2여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되네. 이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2죠. 최소값은. 정수의 개수는 두 개는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 괜찮니? 이런 식으로 그려서 풀면 된다.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얘들아. 이 정도가 보통 문제인 거 같은데.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점수가 똑같이 쉽게 내도 점수는 아작이 날 거야.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돼. 이거 익숙하지 않잖아? 한 문제도 못 풀 거야. 그래프 나오는 거. 이 정도로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속도가 속도 관련된 거 딱 마지막 한 문제만 보고 잠깐 쉬자. 속도가 속도 복습해봐야 되나? 간단히 복습해볼까? 마지막 위치 속도가 속도만 보면 되는데. 자, 마지막 위치 속도 가속도인데, 자 우리 어떤 위치에 대한 식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얘가 뭐 셀레스가 있으면 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지. 응? 미분하면. 반대로 얘를 적분하면은 속도, 적분하면은 위치가 되는 건데, 가속도를 적분했을 때 속도가 되는 거는 고등 과정에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해서 이렇게 3개, 적분해서 이렇게 하나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유의해줘야 되는 게 요 정도거든요. 이거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된다. 너희가 속도랑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항상 우리가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보는 거거든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지.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제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 내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잖아. 속도가 마이너스 된다는 거.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요점, 요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얘들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속도축이지, 여기가 시간축이지. 이 속도축, 시간축, 즉 곱한 넓이 있지. 여기서 넓이는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방향의 넓이를 구하면은 뒤로 간 거리인 거야. 플러스 방향에서의 넓이는 앞으로 간 거리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넓이 값이 1이 나오고 요 넓이 값이 2가 나왔다. 이건 적분해서 보는 거겠지만 지금 그냥 다 설명할게. 1이 나오고 2가 나왔으면 내가 원점에서 출발했어. 그럼 여기가 3초라고 하면은 3초 뒤에, 아니면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은 뒤로도 움직였고 앞으로도 움직였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면 다 더해주면 됩니다. 3만큼 움직였잖아. 근데 얘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면은 딱 양 끝값만 보면 돼. 0초부터 3초에서의 위치 변화량을 보라고 하면은 0초에서의 위치, 3초에서의 위치만 보고 풀면 되는 거야. 0초에서 위치는 0이야. 3초에서 위치는 뒤로 이만큼 갔다가 앞으로 이만큼 갔기 때문에 1이지 위치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1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간 거리에서 뒤로 간 거리 빼주면 됩니다. 이 위치 변화량.
적분해서 구하면 된다. 저 넓이 자체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인 건데 미분에서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새로운 게 추가가 됩니다.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 자, 우리가 수투에서는 그 수직선상에서만 보거든. 수직선상에서의 운동만 보는데, 미적분에서는 어떤 운동을 보냐면 평면에서의 운동을 봐. 평면. 즉 X축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Y축으로도 움직입니다. 평면에서 움직임을 봅니다. 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을 보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위치식 하나, 속도식 하나, 가속도식 하나가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얘가 X축으로도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일 거거든. 위치를 이런 식으로 좌표처럼 줄 거야. 마치 얘가 X축 방향으로는 FT,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위치를 이런 식으로 줄 거거든. T초에서의 X 위치, Y 위치. 그럼 얘의 속도도 그럼 어떻게 보면 돼? X축 방향의 속도 따로, Y축 방향의 속도 따로 보면 돼. X축 방향의 속도는 F'T, Y축 방향에서의 속도는 G'T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가속도도 어떻게 보면 돼? 따로 봐주면 돼. X축 방향에서의 가속도, Y축 방향에서의 가속도 따로 봐주면 된다. 괜찮니? 여기서 만약에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잖아?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주면 돼? 속도의 크기라는 건 속력이거든? 얘의 크기, F'T, G'의 크기는 루트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F'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 된다. 가속도의 크기는 잘 물어보진 않지만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본다고 해도 뭐 하면 돼? F2'의 제곱 더하기 G2'의 제곱 해주면 됩니다. 루트 씌워주고. 크기를 보는 거면. 벡터한 친구들은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속도 얘 콤마 있는 얘의 크기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보냐면, 얘를 적분해주면 움직인 거리인데 그거는 적분해서 다시 알려줄게. 일단 이 정도까지만 보고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쉬자. 조금 늦어졌네. 그래서 아까 속도 가속도 관련된 거 딱 한 문제만 보고 풉시다.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속력을 물어봐? 아까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랬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녹록진 않겠네. 야, 지금 X축 방향으로의 위치가 이거고 Y축 방향으로의 위치가 이거지. 속력이 궁금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 X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나옵니다. X축 방향의 속도 얼마? 얘 미분해보면 코사인 T분의 1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마이너스 사인 T, 이게 X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될 거고, 콤마 dy dt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얘를 미분해보면 되지. T에 대해서 얘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A 코사인 T가 되겠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때 점 P의 속력을 봐야 되지. 속력은 뭐 하면 돼?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 된댔지. X축 방향의 속도 제곱 더하기 Y축 방향의 속도 제곱한 걸 루트 씌우면 된다. 그래서 루트 얘 제곱하면 그냥 탄젠트 T의 제곱이거든. 얘 제곱하면 더하기 A 코사인 T의 제곱이 되는 건데, A 제곱 코사인 T의 제곱이 되는 건데, 잠깐만, 이 속력이 최소가 되게 되는, 얘가 최소가 되게 되는 시각에서의 잠깐만, 나 뭐 잘못했나? 그건 안 했는데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어떻게 알지? 잠시만요. 그때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건데, A가 잠깐만.
변수인데?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얘들아,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지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게 도 함수 이렇게 되는데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요?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잖아. 마이너스 탄젠트 t잖아. 탄젠트 t 미분하면 어떻게 돼? 시컨트 제곱 t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t가 되는 거고, 얘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a sin t가 될 텐데, 마이너스 a sin t가 될 텐데, 그때의 크기가 2루트 7이 된대. 그러니까 t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속력이 최소인 시각에서 얘가 최소가 되는 t에서 이걸 구해야겠는데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a 제곱 코사인 4제곱, 얘가 언제 최소가 될지를 구해야겠는데. 잠깐만. 이게 언제 최소가 되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쓸 수도 없고, 얘를 설마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놓고 이렇게 봐야겠는데? 얘들아, 요거 이 탄젠트 제곱 더하기 a 제곱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되지 지금. 자, 이거 다시 설명해 볼게. 요 놈은 이 안에 거만 볼게. 탄젠트라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코사인 제곱분의 a 제곱 코사인 4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사인 제곱이라는 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 빼기 1이거든. 얘거든 지금. 근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지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언제 그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주면 얘는 2a보단 크거나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언제 최소가 되냐면 얘랑 똑같을 때 최소가 돼. 즉 코사인 4제곱이 a제곱분의 1이 될 때가 최소값이거든. 최소값을 갖는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 얘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즉 코사인 4제곱이 a제곱분의 1이 될 때가 a 최소값이니까 이때 가속도의 크기 구해보면은, 와 이거 문제 상당히 어렵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해주면은 루트 코사인 4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 사인 제곱, 얘의 크기가 2루트 7이라는 거지. 양면 제곱해보면은 코사인 4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 사인 제곱이 28이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하라는 건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니? 코사인 4제곱이 a제곱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a제곱분의 1이야. 그리고 코사인 4제곱이 a제곱분의 1이면 코사인 제곱은 a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제곱은 1 빼기 a분의 1이 된다. 사인 제곱 대신에 1 빼기 a분의 1 넣은 다음에 얘가 28이 되게 되는 a 찾아야겠다 하면은 a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는 28. a값 구해보면은 잘하고 있는 건가? 코사인 4제곱. 미안하다 얘들아, 코사인 4제곱분의 1은 a제곱이지 지금. 코사인 4제곱이 a제곱분의 1이니까 얘 역수치하면 얘가 a제곱이구나. 쏘리. 해주면은 2a제곱 마이너스 a가 28이 되게 되네.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8이 0이 되도록 하는 a값 찾아주면 되겠다.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4, 7, 2AA. A가 4거나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되는데 양수 A는 4가 돼야겠지.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네. 야,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있지.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주는 건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찾아줬습니다.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조금 오래 했는데 20분까지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10분만.